네, 안녕하세요. 해커스톱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대기업 전문가 조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기업 취업 전문가 윤종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필기 전문가 김소원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이유가 있죠. 2021년을 한번 좀 리뷰해보고 2022년에는 우리 취준생 분들께서 어떻게 이제 취업을 해야 할까 방향을 좀 제시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모였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저희의 2021년도 한번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은 제가 얼굴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밖에서. TV에서. 네, 광고 촬영을 하셨잖아요. 저는 막상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여기저기서 많이 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공항에서도 보고 지하철에서도 보고 여기저기서 봤다. 근데 너무 민망해요. 그쵸, 쌤은 이거 네, 저 앵무새. 앵무새 그쵸? 달고 이거 했고. 파란색. 네. 굉장히 강렬합니다. 네. 근데 쌤이 더 강렬하실 건데. 근데 저는 이렇게 뒤로 쭉 빠지면서 나오는 거라서 잘 안 보여요. 아니 엄청 잘 보여요, 쌤. 말 타는 거. 저는 쌤밖에 기억이 안 아, 나요. 그래요? 저는 쌤 못 봤어요. 안 봤. 알림 설정. 저도 사실 방송에 나왔습니다. 아 맞아요. 참. 쌤 직업 방송 나오신 거 잘 봤어요. 잘 보고 있어요. 네, 네. 굉장히 좀 뻔뻔하게 네.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통달한 사람처럼. 네, 전문가니까요. 그렇죠, 네. 전문가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직업 방송에서도 이제 많은 코너를 하고 있는데 이제 윤 쌤도 내년부터 함께 조인하셔서 윤쌤 또 뭐 경련이 일어나는 얼굴로 하시겠네요. 그렇겠죠. 되게 경직돼 생방송이니까. 있겠죠. 그렇겠죠. 네. 좀 경직된 전문가. 경직돼 있겠죠. 실제로 이제 그 취준생 여러분들께서도 저희가 이렇게 뭐 방송이건 뭐건 되게 힘들어하는 것 이상으로 솔직히 너무 힘들었잖아요. 이제 요즘 잃어버린 세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 번도 취업하지 않았던 인구가 32만 명이에요. 취업이 많이 좀 축소가 되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수시 상시 채용으로 많이 변환이 돼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공기업은 어땠나요? 공기업은 전체 취업자 수가 한 7만 명 정도 늘었어요. 2020년 하고 2021년 사이에 한 7만 명 정도 아, 늘었거든요. 오히려 늘어. 네. 그러니까 취업 준비자 수가 이렇게 늘다 보니까 맞아요. 경쟁률이 좀 세진 거죠. 그렇죠. 경쟁률이 좀 세졌고 공기업으로 아무래도 이제 쌤도 아시다시피 대기업에서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경쟁률이 세지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길어졌어요. 공채를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멘탈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쌤은- 그 공채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초반엔 또 공고가 안 떴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초반에는. 맞아요. 또 그걸 기다리다 지쳐서 정말 취업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좀 봐서 취업을 포기를 하면 어떻게 하나? 그 다음 계획이 있어서 취업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이 준비를 못 하겠다. 네, 이런 힘들다. 학생들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계획은 쉬면서 생각해 볼게요. 도저히 못 하겠어요. 이런 분들을 봐서 너무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는 이런 친구들을 제일 가까이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전에 달라졌던 채용 공고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채용이 많이 바뀌었는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2022년에는 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사실 제일 먼저 우리가 언급을 해야 할 게 코로나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대기업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거의 수시, 상시 채용으로 이제 많이 바뀌면서 채용 규모도 굉장히 좀 축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뽑는 인원이 좀 줄어들었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맞아요. 옛날에는 이제 공채 때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부서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공채 우리 뽑아야 되니까 다 일단 십시일반으로 다 채용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공채 그 포인트가 이제 다 같이 공채 막 하면 옛날에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X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다 같이 막 운동장 빌려가지고 막 그런 거 연수했다면서요. 아니에요? X세대. 네. 나도 X세대 네, 아닌가? 맞아요. 그런가요? 막 체육관 빌려가지고 막 올림픽 공원 같은 거 빌려가지고 막 다 같이 연수했다라고 했는데 네, 맞아요. 그쵸? 네. 진짜 제가 채용 이제 공고 이제 보고 뭐 선생님이 이거 뽑는데요 저 왔어요 해가지고 이제 이력서랑 이제 채용 공고 보면 2명, 3명 이렇게 뽑으니까 서류가 뽑힌다고 하더라도 면접까지 너무 멀고 험한 거죠 사실. 그래서 채용형 인턴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인턴이 이제 중간에 들어가면서 정말로 제가 생각했을 땐 서류가 더 좀 빡빡해진 게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 이런 친구들이 이제 경력을 못 쌓으니까 이제 금턴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인턴이 있어야 인턴을 뽑혀요.
그래서 실제로 현대홈 쇼핑이든 어디든 들어간 친구들 보면 특히 MD 이런 거 되게 가고 싶어 하잖아요. 인턴 3번씩 있어요. 진짜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막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도 이제 취업을 포기하는 것처럼 안 돼서 안 되겠다. 나는 대기업은 접고 공기업으로 넘어가야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가요, 공기업은? 공기업은 사실 코로나로 인한 가장 큰 영향이라고 하면 1차 서류 전형에서 배수가 조금 생긴 거. 대부분 맞아요. 적부 판정이었는데 뭐 20배수로 뽑는다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류에서 조금 많이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좀 스펙을 조금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온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채용 인원은 그렇게 많이 안 변했어요. 음. 많이 안 변했는데 1차 서류에서 조금 많이 떨어뜨리고 2차 필기 보는 사람들을 조금 적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이건 제 뇌피셜이긴 한데 약간 비용 줄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좀 있어요. 개인적인 소견이시죠? 네, 이건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데 우리가 원래 뽑는 대로 하면은 학교를 빌려야 되는 것도 2개를 더 빌려야 되거나 3개를 더 빌려야 되는 맞아요. 비용이 드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좀 그것도 영향이 조금 있지 않나라는 제 그냥 뇌피셜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채용 인원은 실제로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늘었다면 는 건데 그건 뒤에서 또 자세하게 얘기할 부분이 있어서 그건 뒤에 가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뭐 필기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삼성 GSAT가 온라인으로 필기 시험을 이제 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 그거는 뭐 너무나 왜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초기에는 2020년도 초기에는 거의 사실 필기 시험이 없었어요. 서로 이제 맞아요. 눈치도 봐야 되고 이제 얼마나 이제 위험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시작이 심지어 건보였거든요. 예, 그 건보가 잘 진행이 되면 그때부터 착착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었고 다행히 잘 되면서 지금까지는 뭐 이전에 공고하고 다름없이 뭐 이렇게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 이제 대기업은 변화가 좀 컸던 거죠.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뭐 교실을 빌리는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거 충분히 맞을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보고 그리고 많은 인원이 모이면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신경을 쓰면서 아마 1차에서 많이 좀 배수로 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초반에는 이게 진행이 잘 될까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뭐 리허설도 하고 예비 소집을 하거든요. 동일한 형태로 정말 완벽히 똑같이 세팅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일주일 뒤에 그대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걸 보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얘기 많거든요.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과연 삼성은 다시 이전에 오프라인 시험으로 바뀔 것인가 이런 문의를 되게 많이 받아요. 혹시 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계속 온라인을 유지할 것이다. 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하는 게 비용이 조금 더 적게 들지 않나요? 그런 얘기가 공식적으로 있었어요. 네, 비용이 조금 더 적게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사기업의 입장에서는 굳이 이게 잘 되는데 비용을 더 들여가면서 오프라인으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봐도 종식이 되더라도 이 현행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게 딱 대표적인 언택트 채용의 사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가 어차피 이제 언택트 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하는데 이렇게 포문을 열어봤어요. 그렇죠? 네. 필기가 사실 거의 언택트 채용에 있어서 삼성 GSAT 이번 필기 보는 방식이 언택트였고 그렇죠. 너무 대표적인 사례죠. 네. 네. 실제로 이제 그 언택트 쪽으로 해서 공기업은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이 변한 건 없어요. 면접이든 뭐든 간에. 맞아요. 그런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기업은 그 비대면 면접이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사실 저는 그래도 사람을 뽑을 때 한 번은 대면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기류가 다르잖아요, 사실. 그렇죠.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어쩔 수 없이 확실히 대면이랑 온라인이랑 약간 다르다라는 부분은 있는데 사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시 채용, 수시 채용을 하는 기업들은 2번 다 온라인으로 보더라고요. 2번 다 이제 줌이나 이런 프로그램 활용해서 보는데 그걸로 이제 판별을 하기 위해서 기초 자료를 활용을 해요. 그게 뭐냐면 AI 역량 평가. 그래서 AI 역량 평가 혹시 2분 다 보셨어요? 봐보셨나요? 어떤 건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지 같은 거 안 받아보셨죠? 네, 결과지를 정확하게 본 적은 없어요. 저는 받아보셨어요? 결과지는 받아봤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뭘 어떻게 나와요? 게임하는 거? 아, 결과. 결과? 네. 결과는 기억이 자세히는 안 나요. 이렇게 안 좋게 나왔나 보네요. 아니에요. 생각보다 좋게 나왔는데 내향적으로 나왔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좋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좋게 나왔어요. 내향적으로 나왔다고요? 네, 네. 내향적이시잖아요. 네, 내향. 혹시 MBTI가 뭐예요? 전 I로 시작합니다. I. I예요? 네. I일 것 같아요. 그런가? 네, 쌤 I로. E? 전 완전 E요. 저도 완전이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앞에서 제가 길을 못 펴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지에 보면 생각보다 되게 적나라하게 나와요. 막 이기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 배려를 하지 않는 뭐 이런 키워드가 실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온라인 채용 박람회에서도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공기업 같은 경우에 언택트 면접이 아니라 주로 직접 가서 그냥 하는 네. 거잖아요. 마스크 쓰고. 네, 마스크 쓰고 그 다음에 앞에 아크릴판 이렇게 있고 앞에 면접관 분들 계시죠. 마스크도 있고 아크릴판도 아크릴판도 있고 이제 면접관 분들 계시는데 면접관 분들이 조금 더 떨어져 있어요, 실제로. 거리를 더 두고 거리를 더 둬야 두고. 되니까. 그렇게 전달력이 있어요. 상당히 떨어지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용을 조금 더 집중해서 많이 물어요. 그래서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직무 질문, 그러니까 회사와 관련된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수 많이 늘었어요. 이슈에 대한 것들도 많이 묻잖아요. 그렇죠. 세대 격차 이런 네, 것들. 이슈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묻고 제일 되게 난감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자기는 못 느껴봤는데 세대 격차에 대해서 느껴본 적이 있느냐? 그럼 있다고 해야죠. 그렇죠. 느껴본 적이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표정이 확 굳죠. 그렇죠. 근데 다행히도 표정은 많이 안 보이겠네요. 보여요. 이렇게 해도 윤쌤 아무리 가려도 긴장되는 거 보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완전 오픈돼 있을 때보다는 조금 표정을 덜하죠. 좀 조금 덜 덜하죠. 신경 쓰게 되긴 하겠죠. 근데 이게 오히려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가려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게 있다 보니까 좀 더 그 기준점 자체가 좀 더 좀 더 높아진 것 높아진 같아요. 거 네.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그 눈웃음 짓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하는지도 궁금해요. 마스크 쓰고 면접을 하는 거. 근데 이게 원래 잘 웃으시는 분들은 되게 자연스러운 게, 만약에 마스크 이렇게 써도 네,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전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안 웃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 미안해요. 번만 해주시면 한 안 번만 돼요? 해주세요. 안 웃으시는 분 한 번만. 저는 눈웃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네, 눈웃음. 그거 어떤 건지. 이렇게 근데 해서- 하려고 노력한다면 노력 어떻게 한번 할 해보세요. 것인가? 아니 이렇게 해서 안 돼요. 웃으세요. 눈웃음을. 웃어보세요. 아니, 안 되는 사람이 노력했을 때 이렇게 될 거니까 하지 말라. 네, 안 되겠네요. 구독? 네,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채용에 대한 뭔가 변화된 내용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그 언택트 채용으로 제일 큰 변화, 채용에 대한 변화가 제일 많이 나온 쪽이 이제 대기업 쪽일 것 같아요. 맞아요. 대기업 쪽은 채용 변화가 많이 있었죠. 일단은 사실 앞서 굉장히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던 수시 채용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서류를 뽑는 기준 자체가 많이 바뀌었던 게, 옛날에는 이제 어차피 필기에서도 많이 거르고 하다 보니까 양껏 뽑았다라고 한다면 아예 인원도 2명, 뭐 1명 이렇게 뽑으니 약간 이제 중고 신입을 요구를 하는 추세가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합격을 하는 친구들 이제 서류를 보거나 그러면 무조건 경력이 필요해요. 그나마 이제 조금 스펙 요소를 좀 덜 보는 기업들의 채용을 봤을 때 이제 리테일 쪽 같은 경우는 조금 그나마 덜하기는 한데,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직접적인 전공 그리고 직접적인 경력을 좀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는 그런 추세였고, 면접 전형 중에 중간에 인턴이 들어가요. 채용형 인턴. 그래서 1차 면접 끝나고 이제 인턴 전형 한 8주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2차가 되는 건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래서 원래는 보통 국룰처럼 1차가 3대1, 2차가 2대1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변하면서 인턴으로 이제 우리가 돌리려면 조금 더 좀 준비가 된 친구들을 뽑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서류도 경력이 좀 있는 친구들을 뽑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기업 준비하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인적성 때문에 대기업은 못하겠어요. 저는 공부하는 거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는 대기업은 공부 안 해도 되죠. 하지만 서류가 준비가 너무 되어 있어야 힘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력을 위한 준비를 또 경력을 위한 취업을 또 준비를 하는 그런 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공기업도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되게 애매한 학과들이 있어요. 맞아요. 사실상 애매한 학과들이 있는데, 그런 쪽인데 융합 전공도 되게 애매하게 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고용노동부 HRD넷에 들어가서
교육상으로 채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직업교육. 그나마 공기업은 그걸 채울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기는 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렇죠. 인턴 경력 채우는 것보다는 교육상 채우는 거는 조금 더 조금 더 할만하니까. 수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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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하니까. 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난이도에 대한 조정이 꽤 있었거든요. 선생님들은 모니터 보면서 문제 풀어보신 경험이 없으시죠? 절대 없죠. 만약에 수리 문제를 그렇게 풀어야 돼요. 앞으로도 그럴 계획은 없어요. 막 이렇게 막 색깔 칠하면서 해도 잘 안 되는 걸 이렇게 보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했던 점수보다 훨씬 더 안 나오는 거죠. 초반보다 점점 더 이제 그 난이도가 많이 좀 하향 평준화가 조금은 된 편이에요. 요번에 그 실제로 삼성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붙이지 않았나요? 필기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삼성도 이게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그 감안할 수 있는 인원에 제한이 있는 거죠. 이것을 그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삼성도 1차 서류에서 엄청 빡빡하게 탈락을 많이 맞아요. 시켜요. 진짜 많이 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 이제 삼성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지금이 기회다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아 예, 그래요? 서류 합격하는 순간 거의 면접까지 간다. 음. 거의 이런 얘기가 많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 필기 시험을 정말 조금만 준비하면 충분히 합격까지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배수로 진행이 돼서 맞아요. 네. 몇 주 만에도 합격한 친구 봤었거든요. 네, 사실. 맞아요. 예. 그 정도로 서류에서 많이 좀 거른 그런 채용이었죠. 아무래도 수시 채용으로 하면은 빈 곳을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맞아요. 진짜로 직무 능력을 보는 거죠. 들어가서 바로 투입될 수 있는. 독일이 노동구자제도라는 게 있어요. 노동구자제도라고 얘기를 해서 이 젊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인턴을 하게 되면은 몇 시간, 몇 분 경력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 경력만큼의 연봉 횟수라든지 호봉 횟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들어가고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들어가면서 자기들의 노동 부자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해온 대부분의 모든 것들을 국가에서 인정해주고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대기업에서 이렇게 안 되면은 이런 제도를 조금 본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잘리겠죠. 근데 뭐 사실 그거는 뭐 각 나라의 어떤 문화나 사정이나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섞여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그래서 우리 이 해커스잡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해야 2022년에 빠르게 취업을 할 수 있을지. 사실 요즘은 옛날이랑은 조금 다르게 취업도 약간 입시처럼 같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진짜 그렇게 하고 있죠. 어떤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2021년에 빨리 취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저희가 지금까지 2021년에 어떤 식으로 2020년, 21년 뭐 코로나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수시 채용, 뭐 언택트, 비대면 이런 취업 키워드들을 한번 짚어봤는데 이 모든 키워드를 짚은 게 사실 2022년 취업을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방향을 짚어주는 게 필요한데 실제로 저희 코칭을 받는 학생들은 그게 가능하지만 저희 코칭을 받지 않았던 친구들도 이왕이면 좀 방향을 잡으실 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어떤 전략을 짜보면 좋을지 쉽게 최대한 취업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대기업부터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턴, 인턴이 인턴을 부른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 근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전 사실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인턴을. 쌤 해보셨어요? 안 해봤죠. 쌤은? 저도 안 해봤죠. 인턴은 안 해봤어요. 직장 우리는- 생활은 해봤지만 인턴은 안 해봤어요. 우리는 다 한 번에 취업을 했죠. 취업이 쉬운 시기여가지고. 그쵸, 제가 근데 제일 쉬운 시기였고 그쵸. 막 네, 제가 그냥 막 들어갈 때. 아니요 그래도 저는 IMF 이후라서 IMF 이후라서 근데 얼마 전에 그 수업을 가셨는데 학생의 부모님보다 나이가 많으셨다.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할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큰아버지 뻘 정도 되셨다 하더라고요. 영혼이 살짝 날아갈라 그래. 다시 정신을 잡고 음. 인턴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어학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실 뭐 이공계열이나 뭐
왜 전화기라고 하잖아요. 네네. 전자, 뭐 화공, 뭐 기계 이런 친구들 IT 쪽, 전산 쪽 관련된 친구들은 알아서 잘 취업을 하시는데 이런 친구들은 사실 이제 공모전이나 뭐 캡스톤 디자인이나 이런 프로젝트 경험들이 많고 학점 관리만 잘해도 직무랑 전공이랑 연결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알아서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그쪽 이공계열 쪽은 또 졸업 연구가 있거나 맞아요. 또는 졸업 논문이 있거나 졸업 작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런 팀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한 학기 동안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도 쓸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는 거죠. 근데 문과는 그렇지가 않기 그런 게 때문에. 없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학교를 이제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면 무조건 공모전이나 뭐 홍보대사 활동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친구들이 일단 인턴을 하려면 문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토익 900이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적어도 800대 중후반 이상을 만들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오픽을 뭐 AL 혹은 IH, 토익 스피킹 레벨 7 이상 그래서 우리 해커스 토익 열심히 수강하시면서 네. 하셔야 일단 어학 되겠죠. 준비. 어학 네, 준비 네.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은 직무에 관련된 자격들이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그래서 문과 기준으로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던가 사회조사 분석사 같은 자격증이라도 있으면 뭐 이전에 경력이 조금 없다고 하더라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지원하는 분야에 맞춰서 가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리테일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관련 업계에서의 아르바이트라도 일단 최대한 하면서 인턴을 노리시는 거. 사실 그게 빠르게 취업을 할 수 있고 채용 시기가 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많은 인턴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만약에 그것도 좀 어려우면 좀 공략할 수 있는 게 이제 스타트업. 스타트업은 생각보다 이제 인턴이나 이런 걸 많이 뽑아요. 스타트업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막 다양한 걸 다 체험할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체계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뭐 인사총무, 경영지원, 뭐 구매 모든 걸 하니까 자소서 쓸 게 정말 많아져서 실제로 스타트업 관련된 경력이 있는 친구들도 되게 좋아하고 아니면 본인이 창업 경험 있다고 해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직무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게 제일 최우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한 거네요. 네, 그렇죠? 맞아요. 관련 경험을. 네. 네. 공기업은 어떤가요? 공기업은 이제 딱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이제 스펙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900 넘어야 돼, 무조건 800 넘어야 돼 이건 아니고요. 보통은 750에서 850인데 저는 기간이 얼마 정도 남았는지를 확인하라 그래요. 만료 네. 기간. 만료 기간을 왜냐하면은 2년이잖아요, 만료 기간이. 맞아요. 그러면 내 준비 기간이 나온다고요. 1년 동안 해야 될지, 1년 6개월 동안 해야 될지. 그 다음에는 기업을 타겟팅을 하는 거죠. 기업을 많게는 15개, 적게는 10개 정도. 맞아요. 그렇게 타겟팅을 하면은 서류 전형에서 한 5군데 정도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5군데, 6군데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한 8번 필기 시험을 친다고 보면 되거든요.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왜 공기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저는 인국공만 갈 거예요. 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는 다른 데는 생각해 본 적 없고 무조건 인국공만 갈 거예요. 그거 아니면 공항공사까지? 네. 이런 친구들한테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친구들 가끔 있어요. 있으면은 제가 물어봐요. 인국공이 뭐 하는 데인지 아냐고 물어봐요. 네. 그러면은 그냥 되게 뻘쭘하게 공항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공항공사 가려면 스펙은 이 정도 돼야 되는데 넌 이 스펙을 준비할래?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10개 쓸게요. 뭐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하죠. 이걸 포기하고 다른 거 10개를 쓰는 게 더 빠르지 않겠냐. 이걸 포기하는 게 조금 더 빠르지 않겠냐. 그죠. 인국공만 포기하면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죠. 네, 설명회에서도 인국공만 포기하면 너희들은 더 많은 데를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한 군데만 고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특수 직군들은 어쩔 수 없어요. 뭐 원자력 직군이라든지 이런 쪽 조경이라든지 지질이라든지 운항관리직 뭐 이런 거. 네. 이런 쪽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 외에는 대부분 이제 10개에서 15개 정도 한 다음에 그러면 필기 범위가 딱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필기 범위대로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럼 공부하는 방법은 뭐예요? 네, 저는 이제 필기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먼저 대기업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기업도 상시 채용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직렬별로 또 인적성을 보는
그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도 있어요. CJ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그렇고, 네, SK도 그렇고 갑자기 당장 이번 주에 시험인데 이러면서 이제 맞아요. 연락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유형도 모르고 뭐가 나오는지도 아예 모르는데 네. 다음 주에 필기다. 네. 맞아요. 이런 케이스가 진짜 많거든요. 그 대기업 준비를 한다면 상시 채용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씩은 대기업 인적성 전반적인 내용은 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하는 편이에요. 당장 내일 모레 시험인데 이제 책을 처음 본다. 이러면 너무 막막하잖아요. 저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이제 저는 내년에 삼성을 꼭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러면 G샷을 언제부터 준비하면 되나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언제부터 하면? 그거는 근데 이제 공부 기간도 제가 이제 같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건 개인차가 너무 심해요. 정말 어떤 분들은 일주일 보고 합격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3, 4개월 봐도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삼성 같은 경우는 공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공부는 좀 계획을 짜두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정말 공채가 언제 뜰지 우리 좀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 저는 4에서 6개월 정도는 보자고 얘기를 드려요. 물론 대기업은 지금 준비 기간이 좀 짧아지긴 했어요. 예, 뭐 인턴 쪽에는 워낙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필기 쪽에는 이전에는 저희가 그냥 정규반도 있었거든요. 대기업도. 근데 지금은 없어요. 길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특강 위주로 하게 되는데 특강은 보통 이제 한 2, 3주 정도 딱 두고 그때 진행을 하는데 그때 와서 막 너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분들이 많아요. 정말 밤새도 막 그때 하려고 하고 그럼 너무 안타깝거든요. 지난 상반기 때 떨어졌을 때부터라도 했었으면 괜찮을 텐데 근데 떨어지고 나면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맞아요. 네, 그다음 또 이제 하반기 때 돼서 이제 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상반기 때가 하나도 유지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적어도 대기업 쪽이라고 하면 뭐 4에서 6개월까지는 좀 길다고 하면 못해도 한 2, 3개월 정도는 생각을 하고 뭐 시중에 있는 교재 유형서나 또 모의고사를 한 1, 2회독씩은 하면서 감을 유지하면 생각보다 할만하실 거거든요. 2, 3주 내에 하려고 하는 것보다 2, 3개월 정도는 두고 하시면 절대로 그게 문제가 되진 않으실 거예요. 남들보다 이미 조금은 더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점 목표가 아니라 네. 네. 얘보다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은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 필기는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스터디에 따라서 이제 다 붙는 스터디가 있고 다 떨어지는 스터디가 있는데 좋게 좀 잘 스터디를 운영하려면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스터디를 잘 운영하는 거요. 스터디는 일단은 너무 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문제만 저- 딱 풀고. 네, 그리고 굉장히 계획성 있는 분이 한 분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목적이 나는 계획적이지가 않아서 맞아요. 나는 의지가 부족해서 근데 맞아요. 그런 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네. 좀 풀다가 이제 그러다가 밥 예, 먹고. 흐지부지해질 수 있거든요. 네. 정말 중심을 잡으실 수 있는 분 한두 분 정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정말 계획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스터디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저는 또 취준생분 중에서 이제 되게 오래된 분들을 꼭 끼워서 하시는 스터디가 있거든요. 저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스터디를 그래요? 오히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분이 대장이에요. 맞아요. 나는 이거 해봤어 이렇게. 네, 그분이 대장이라서 서로 다 같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전부 다 같이 가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오래 준비를 했으니까 다른 분들도 맹목적으로 믿어요. 그렇죠. 이분을. 이 사람은 네. 이미 한번 네, 해봤으니까. 이분을 맞아요. 맹목적으로 믿고 이분은 이 사람들의 선생이 되어 있는 거죠. 선생님이 되어 있는 그리고 거죠.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봤는데 그 안에서 성취감을 느껴요. 맞아요. 내가 이제 대장이니까.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제 말보다 그 사람의 말을 저희는 그럼요. 전문가들인데 그럼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되게 네, 많아요. 전문가들인데. 네, 우리 전문가인데. 네. 저한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아는 형의 삼촌이 한국전력을 다니시는데 한국전력은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그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삼촌분은 언제 들어가셨을까? 라고 물어봤더니 한 10년 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었었느냐면 한자 공부를 하라 그랬대요. 네? 타임머신인가? 한자 능력 검정 시험을 보라 그랬대요. 아, 그분이. 네, 한자 급수도 자격증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그 한국전력은 안 들어가거든요. 네. 아예. 그거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설득시키는데 꽤 한 1시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그분 설득시키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단 정말 스터디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좋은 스터디도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스터디 중에는 이제 인증 스터디.
라는 게 있죠. 요즘에 이제 온라인으로 비대면이니까 나 언제 공부했어? 아니면은 요즘에는 유튜브 라이브를 켜놓고 이제 네, 공부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또는 줌을 켜놓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서로 그러더라고요. 감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스터디는 오히려 잘 지켜지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스터디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향성을 잡고 공부를 하면 되는지 소은 쌤이 좀 얘기를 해주세요. 뭐 아까 대기업은 잠깐 그냥 말씀드렸는데 워낙 대기업은 필기 비중이 좀 작다 보니까 예,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공기업은 사실 필기가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예, NCS 그냥 정말 힘들잖아요. 일단 그냥 NCS부터 하고 시작하고 막무가내로 그냥 취업 준비라고 하면 그 책부터 사고 시작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체계적이지 않으면 그냥 마냥 책만 보다 끝날 수 있는 게 또 NCS 그런 이제 공부다 보니까 일단 저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쌤도 보셨겠지만 모의고사만 엄청 드립다 푸는 맞아요. 분이 있어요. 공모. 왜냐면 복모가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여기서 점수 잘 나오면 이거 시험지 같이 생겼으니까 그치. 합격될 것 같다. 이게 진짜 네. 공부다. 여기서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그 같이 컨설팅만 했을 때 만났던 친구 중에 8개월 동안 복모 스터디만 하고 온 분이 있었어요. 시작부터 복모였고 8개월까지 복모였고. 저 되게 많이 봐요. 기본서 안 풀고 그것부터 가는 친구들 많이. 그게 욕심 날 봤어요. 거예요. 그쵸. 빨리. 그죠. 한 번에 점수 나오면 그냥 끝날 것 같으니까. 근데 복모 갖고 8개월간 올린 점수가 15점이었어요. 근데 그분도 얘기해요. 그분도 같이 했던 스터디 분 중에서는 복모만 해서 합격을 했는데 그럼 이것도 괜찮다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분은 복모도 안 했어도 합격할 거다. 그분은 그렇죠. 원래 합격을 할 만한 분이었던 거다. 그런 분과 비교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공부는 정말 체계적으로 가야 돼서 우리 교과서하고 뭐 연습 문제집하고 그게 첫 번째가 돼야 돼요. 근데 교과서가 있으면 교과서를 연습할 수 있는 문제집까지 가는 그 단계를 기본서하고 저는 이제 피스텍 기출 문제집이나 또는 그때 실전 형태에 대한 실전 연습 문제집 같은 게 있어요. 모의고사 형태로 나와 있는 거. 그런 것까지 보는 것이 최소 2회독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학생들이 한 번 보고 다시 새로운 책을 보려고 하는 욕심이 많아요. 맞아요. 이렇게 약간 도장 깨기처럼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하려고 하는 네. 친구들 정말 많아요. 서점에 깔린 거 다 보겠다. 막 이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최소 2번까지는 봐야만 내가 공부했던 것을 다시 진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새로운 책이 되면 그게 그건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다시 2번 이상은 봐야만 진짜 알고 있다는 것을 이제 다시 재검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익힘책까지 갔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각 과목마다의 취약점이 있을 거예요. 뭐 의사소통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과목의 단과 교재, 뭐 수리가 부족하다, 그럼 자료 해석에 대한 단과 교재, 이런 식으로 단과 교재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과정이 또 필요한 거죠. 그게 충분히 되고 나서 이제 시험대가 되면 그때 한 2, 3주 정도의 기간 동안에 그때 복모로 검증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복모는 제가 보기에는 모의고사는 그냥 출력용이거든요. 입력이 되어 있으면 나올 게 있는 건데 입력도 안 해놓고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만 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진짜 제일 안 좋은 방법인 거고, 이런 과정이 분명히 들어가야만 나올 게 있는 거고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약간 좀 조바심을 가지면 안 되겠네요. 절대로 안 돼요. 네, 특히 공기업을 준비하신다고 한 필기 부분에 대해서는 꽤 조금 기간은 두고 정말 계획성을 갖고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분명히 필요해요. 관리 양반에서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학생분들한테 개인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월별 계획 정도는 세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본서 1회독 하는데 1개월 잡고 천천히, 그리고 2회독 할 때는 한 3주 정도 잡고, 그 다음에 피셋 뭐 민경채 정도 풀 때는 한 1개월 반 정도, 11개년 치면 1개월 반 정도 잡고, 그렇게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간에 전공도 무시는 못 하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맞아. 전공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배치를 하려면은 그런 식으로 잡고 하는 게 월별 계획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별 계획이 나오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진도를 뺄 수 있고, 그 진도 빼는 걸 보면서 내가 지금 정도 지원할 수 있겠다 없겠다도 판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줄 때는 이제 일별 계획까지는 해주지만은 이제 혼자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이제 혼자서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월별 계획 정도는 세워서 준비를 하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필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 네. 건, 이게 대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그 유일하게 취업 필기 시험에서가 시간에 대한 제약이 굉장히 압박이 심해요.
우리가 학교에서 봤었던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시간 부족해서 막 이랬던 적은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정말 실력 위주로만 평가를 하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객관식이. 근데 그 취업에 있는 이런 필기 시험은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한 게 일단 첫 번째 압박으로 들어와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도 그것부터 신경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빨리도 안 되고 답도 안 나오고 답도 안 아무것도 답도 안 되는 틀리고. 거거든요. 맞아요. 예. 무조건 첫 번째는 시간이 어떻든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부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걸 정말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담을 할 때마다 열이면 열. 너무 오래 걸려요. 어떻게 해요? 이것부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얼만큼 풀 수 있어요?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못 해요. 이게 우선순위가 달라져 있는 거죠. 잘못된 부분이에요. 무조건 정확도가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것을 정말 전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맞아요. 그건 맞아요. 학생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이거 원래 아는 거였는데 실수했어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뭐라고 하는 게 실수도 실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요, 아는 거면 맞췄겠지예요. 실수도 실력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이거는 어차피 시험장 가서도 틀릴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보고 꼼꼼하게 푸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죠. 네. 그래서 시간 조절용 문제가 있는 거고 시간 조절을 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 부분을 구별하는 것 또한 능력인 거고. 맞아요. 네. 그리고 의미가 있는 속도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죠. 네. 답이 나올 때 그 속도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무조건 정확도가 첫 번째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2022년도에 우리 학생분들이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야, 건보 많이 뽑는데 시험이나 한번 보러 갈까? 시험이나 한번. 예. 철도공사 많이 뽑는데 시험이나 한번 보러 갈까? 여긴 적부 판정이래. 그냥 원서 냈더니 붙여주네. 필기나 한번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한번 볼까?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들어가도 본인들이 난이도를 몰라요. 풀어본 적도 없고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판단을 할 수 없어요. 그냥 끄적이다 나오면은 할만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좀 합격을 된 해야 상태에서. 되는 거잖아요. 네. 합격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다음에 시험을 보러 갔으면 좋겠어요. 2022년에는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일단은 그래서 저는 가장 취준생분들께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비교하지 마라라는 걸 제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뭐 사실 상대평가니까 당연히 비교가 되죠. 그렇지만 스스로 본인이 이걸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남이랑 이게 보다 보면 자꾸 작아지니까 저는 그냥 완전 마이웨이 하는 게 사실 제일 빠르게 취업하는 비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막 비교를 하던 친구들이 막 미친 듯이 스트레스를 받다가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내가 없어지겠다라고 생각해서 독서실 처박혀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마이웨이로 면접 보다가 이제 붙고 나서 저한테 항상 그런 후기를 들려줘요. 처음부터 비교하지 말걸. 그래서 저는 이제 2022년에 지원을 하는 친구들이 비교하지 않고 마이웨이 든든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학생분들한테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건 진짜로 똑같은 오늘 하루하루를 살면서 달라진 내일을 기대하지 말자는 거죠. 그건 너무 이기적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달라진 내일을 기대하려면 달라진 오늘이 필요한 거거든요. 맞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그런 달라질 수 있는 작은 좀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원래는 취준생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는 되게 평범했어요. 2022년에는 꼭 합격하자. 화이팅 해라. 건데 두 분 다 이렇게 너무 소위 말하는 진정성 있는 멘트죠. 뭐 아무튼 주옥 같은 멘트를 해주셔가지고 그러게 왜 마지막을 선택하셨어요? 먼저. 원래는 기대가 되네요. 기대. 어떻게 누구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의사소통. 원래는 저는 이제 왜 담백하게 하려고 했느냐면은 소은 쌤이 맨날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마무리 또 명언으로 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좀 느끼하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세대 격차죠. 잘 안 하는데 저는 2022년에는 실력을 키우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좀 봤거든요. 봤는데 학생들이 실력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합격을 하지 못하더라도 자신감이 있어요. 나는 다음 시즌에 합격하겠다. 합격할 거예요.
나는 이렇게만 공부해서 가면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을 좀 꽤 많이 봤어요. 오히려 꽤 많이 봐서 차라리 2022년은 본인의 실력을 키우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해요. 그러면 멘탈도 괜찮아질 거고 그리고 합격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었던 말이 2022년 취업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였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사실 방향만 잘 잡으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취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오늘 좀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사실은 정말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께 필기에 좀 도움될 만한 내용, 면접에 도움될 만한 내용. 근데 아마 다 담기지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희 해커스터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필기 그리고 뭐 자격증 그리고 뭐 자소서, 면접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저희가 양질의 정보들만 다 해서 떠먹여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해커스터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소원 수렴도 많이 봐주세요. 취업 노트랑 채용 이슈도 많이 봐주세요. 쌤요. 채용 설명에 많이 올라가니까 많이 봐주세요. 화이팅! 귀엽게 하면 되겠다. 눈웃음 치면 되겠네. 눈웃음 치면서 하면 되겠다. 하지 마라. 아, 나 아까 공기업 취업 전문가 할 때 자꾸 박수를 치고 싶어서 이렇게. 박수 쳐봐요. 자 이렇게. 자, 뭘 자꾸 적지 말고. 자꾸 까먹어. 너도 나이 들어봐.